가능한지 발생하는지 물어본 거야. 그런데 여기 대입을 해보니까 어떻게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요게 뭐야? 바로 부정형이야. 부정형.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 그런데 무리수일 때는 뭐하라고 그랬었어? 유리화 해줘야 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자 유리화 해주는 거야. 뭘 해줘야 돼? 켈레를 곱해줘야 되겠지? 그럼 요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뺀 거니까 n제곱 n제곱 날아갈 거고 3n 플러스 1만 남게 되는 거야. 분자는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지. 대입해보니까 얘도 뭐야?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의 부정형인 거야. 그래서 차수 비교를 해야 되는데 이거 몇 차야? 1차. 이거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1차지. 그래서 차수가 같기 때문에 극한값이 존재하는데 그 개수의 b가 된다. 3 여기 루트 1 되겠지. 여기 n제곱의 개수 1이니까 그리고 여기 1 따라서 3분의 2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알겠지? 자, 네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어때? 이것도 대입을 해봐야 되겠지. 대입을 해봤더니 어떻게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맞지? 근데 이 모양이 바로 뭐야? 부정형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유리화 얘도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자 유리화 n이 무한대로 갈 때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에 대한 뭐를 곱해줘야 돼? 혈대를 곱해줘야 되니까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분모에다가 얘를 곱했으니까 분자에도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을 곱해줘야지. 다음 원래 분자에 있었던 건 뭐니? 루트 n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 플러스 1 이것도 유리화해야 되니까 켈레를 곱해줘야 돼.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분자에다가 이원수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똑같이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 방법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계산해 볼까요? 이거 n 플러스 1에서 n을 빼니까 1밖에 안 남는 거지. 곱하기 이 녀석은 그대로 써줘야 돼. 루트 n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 다음 얘하고 얘하고 펼되니까 곱해주면 n 플러스 3에서 n 플러스 1을 빼니까 2가 남겠지. 이 녀석 그대로 써주면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맞니? 이거 뭐야? 루트 n 맞지? 얘도 루트 n 얘도 루트 n 얘도 루트 n 차수가 같은 거야. 아 따라서 이거 개수가 뭐야? 루트 1이니까 1 이거 개수가 뭐야? 루트 1이니까 1 여기 곱하기 2에다가 이걸 루트 1 이걸 루트 1 됐니? 따라서 2 약분돼서 2로 수렴하게 되는 거다. 이해됐니? 첫 번째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간다. 4의 n제곱 플러스 n 다음 a의 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3이 2분의 1로 수렴할 때 상수 a 값을 구하래.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자, 무한대로 갈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지 수렴하기 위한 거는 딱 두 가지 경우인 거야.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 분모 차수와 분자 차수를 비교할 때 첫 번째 차수가 뭐 할 때? 같을 때 차수가 같을 때 개수의 비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두 번째 분모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클 때, 그러니까 이 녀석의 분자 차수가 더 분모 차수가 더 크면 뭘로? 0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었지. 그러니까 만약에 A가 0이라고 그래봐. 그러면 얘 차수가 2차고 얘는 1차가 되잖아. 그거 0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2분의 1이래. 그 말은 A가 0은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차수를 비교했을 때 같아야 되는 거지. 얘가 2차니까 얘도 2차여야 돼. 따라서 개수의 B 4분의 A가 2분의 1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따라서 A는 뭐일 수밖에 없어? 2일 수밖에 없는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발표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루트 n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루트 n제곱 플러스 an 이런 것도 뭘로? 마이너스 2로 수렴을 한대. 그런데 이것도 대입해보니까 뭐가 돼?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이 되겠지? 근데 무리수지? 그럼 뭐 해야 돼? 유리화 해줘야 되는 거야. 유리화. 유리화. 오케이. n이 무한대로 간다. 뭐 해야 돼? 이 녀석에 분모 분자에 똑같이 켤레를 곱해주면 되는 거란 말이야. 이놈의 켤레 분모에 들어가야 되니까 루트 n제곱 플러스 3 플러스 루트 n제곱 플러스 an 이렇게 될 것이고, 분자는 이거하고 켤레 곱하니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인 거잖아. 이거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3 이놈 제곱하니까 n제곱 플러스 an. 오케이. 이거 마지막 정리해볼까? 리미트 n이 무한대 그대로 n제곱 플러스 3 플러스 n제곱 플러스 an 분의 어때? n제곱 날라갈 거고 3에서 an을 빼기만 하면 되는 거야. 맞니? 그럼 이제 보자. 대입해보니까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인 거잖아. 거기에서 무한대. 무한대분은 무한대야. 차수 비교하면 되겠지? 어때? 이거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이거 몇 차야? 그래, 끝났어. 따라서 이거 차수 개수는 1, 이거 개수 1, 이거 개수는 마이너스 A 되는 거야. 근데 이 녀석이 뭐라고? 마이너스 2가 된다고 했으니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는 4일 수밖에 없는 거야. 혹시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할 때 an 마이너스 1분의 3an 플러스 5는 7로 수정값이 있을 때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구하여라. 두 가지 방법을 소개할 테니까 한번 복습을 해봐. A이 수열인데 무슨 수열인지 몰라. 근데 수열인데 수열에 대한 극한값을 구하래. 맞지? 이 전체가 뭔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거의 극한값이 7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첫 번째 방법, 이 녀석을 치환하는 거야. an-1분의 3an 플러스 5라는 녀석을 bn으로 치환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게 bn인 거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극한값이 7이 된다는 거지. 맞니?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치환한 녀석을 an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야. 자, 이거를 an에 대한 정리하니까 3an 플러스 5는 bn a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지? 자, 정리해볼게. an 곱하기 bn 마이너스 bn. 자, 얘를 an에 대해서 정리해보니까 3an 마이너스 an bn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n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이 an으로 묶어보니까 an은 뭐가 돼? 3 마이너스 bn분의 마이너스 5 마이너스 bn이 되는 거지. 그런데 구하고자 하는 게 an에 대해 극한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으니까 결국 여기다 뭐 하면 돼? 얘의 극한값은 이놈의 극한값하고 같게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리미트 b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 끝난 거지. 3 마이너스의 b의 값은 뭐라고? 7. 마이너스 5 마이너스의 7이라고 되는 거야.
따라서 이 녀석은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10이니까 3으로 수렴하는 AN 값을 갖게 된다. 이해됐어?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 리미트 AN의 극한값을 구하라면서 그냥 극한값이 있다고 치자 이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의 극한값이 뭔지 모르니까 알파라고 해볼게. 그러면 이거 뭐야? 리미트 n의 수렴값이 있으니까 바로 알파 마이너스 1분의 3알파 플러스 5는 7이라는 거지. 이해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뭘 구하는 거야? 알파 값을 구하라는 거야 지금. 따라서 얘를 정리만 하면 돼. 3알파 플러스 5는 7알파 마이너스 7. 따라서 알파 정리하니까 4알파는 10, 알파 바로 3이 나오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이렇게 해주면 돼. 그리고 리미트 n 무한대로 갈 때 an 마이너스 bn은 1로 수렴한대.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 an 플러스 4bn 2an 플러스 3bn 네? 극한값을 구해. 뭔가 되게 복잡해졌지. 그런데 요걸 잘 생각하면 돼. 요 놈은 발사하고 요 놈은 특정 상수로 수렴한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될까? 자,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무한대분의 특정 상수는 얘 어디로 수렴하지? 무한대분의 특정 상수는 얘는 항상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배웠던 가장 기초적인 거잖아. 그러면 자 봐봐. 리미트 a는 무한대로 가고 얘는 특정 상수로 가니까 요거 식을 변형을 이렇게 한다면 문제 있는지 한번 보여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an분의 an 마이너스 bn 이거 뭐야? 무한대분의 1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딱 0인 거야. 이해됐어? 오케이. 따라서 이놈 정리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마이너스 an분의 bn은 정확히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따라서 그래서 리미트는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n분의 bn이 결국 정확히 1이라는 거지.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겠어? 오케이. 끝났어.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리미트 an분의 bn이 1로 수렴하는 거니까 이거 분모 분자에다가 뭐 해주면 될까? an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는 정확히 1이 될 거고 4 곱하기 an분의 bn 자 2 될 거고 3 곱하기 an분의 bn 맞니? 그런데 리미트 an분의 bn은 정확히 어디로 수렴한다고? 1로 수렴한다고 했기 때문에 1 플러스 4 2 플러스 3 5분의 5 정확히 1로 수렴하게 되는 거지. 플러스 1분의 사인 n세타의 극한값을 더해. 오케이? 잘 생각해보자. 우리 삼각함수에서 사인 세타의 값은 커봐야 몇이었어? 세타가 각도를 얘기하는 거잖아, 호도법에서. 이게 아무리 큰 가격이어도 아무리 작은 가격이어도 이 사인 값은 그래프를 생각해봐. 이렇게 되잖아. 커봐야 한다? 생각하면서 다 까먹었어? 사인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계속 주기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야. 맞지? 이게 가장 큰 값이 6인 거야. 가장 작은 값이 6인 거야. 커봐야 1,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이지. 기억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커봐야 1이고 작아봐야 마이너스 1인데 우리가 또 삼각함수에서 뭘 배웠냐면 사인의 뭐라고 쓸까? A 세타라고 얘기하면 이 세타 앞에 있는 A는 뭐의 영향을 주냐? 주기의 영향을 준다. 즉
예를 들어 볼게. 사인의 2세타라고 하면 이놈하고 이놈의 차이는 함수값의 차이를 주지는 않는다는 거야. 주기의 차이를 준다는 거야. 이게 2면은 주기가 어떻게 되니? 원래 주기가 2파이란 말이야. 여기 0, 파이, 2파이 맞지? 요 개수로 나눠주는 거란 말이야. 절대값으로. 그래서 주기가 파이로 변화되는 거야. 그래서 사인 2세타면은 그래프의 모양은 동일한데 뭐만 요 주기가 파이 여기 2분의 파이 이런 반으로 줄어드는 역할밖에 안 해. 이해됐어? 그러면 결국 여기서 네가 생각할 게 얘는 뭐냐면 사인의 n세타는 n이 아무리 커져도 주기만 계속 줄어드는 걸 뿐이지 크기에는 변화가 없다는 거야. 맞지? 그런데 누구의 극악값을 걸어내면 얘를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것들 n제곱 플러스 1로 나눈 거에 극악값을 구하라는 거거든. 맞지? 부등으로 바뀔 이유가 없겠지. 왜? n제곱이라는 건 아무리 작아도 음수는 나올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처럼 양수로 나눈 거기 때문에 부등으로 바뀔 이유가 없어. 근데 이거의 극악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0. n이 무한대로 가면 얘가 어디로 가? 0. 줄기 정리에 의해서 얘는 0일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삼각함수가 기억하면 쉬운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 등비수열 기억나지? 자, 일반식 어떻게 돼? 등비수열 A는 첫 번째 항 곱하기 R에 n-1제곱 이거 기억나니? 등비수열의 합은 S에는 R-1분의 첫 번째 항 곱하기 R에 n제곱-1 기억나? 물론 이거를 이렇게 쓸 수도 있지. R이 1보다 작을 때는 1-R분의 A에 1-R의 n제곱 이렇게 표현도 가능한 거지. 분모부재에 각각 마이너스를 곱한 거야.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볼게. 자, 만약에 어떤 수열 AN이 예를 들어서 R의 n제곱이라고 볼게. R의 n제곱. R이 뭔지 몰라. R이 뭔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런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제곱의 극한값을 구하시오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면 자, 첫 번째 상황이 뭐냐면 이거 첫 항이 뭐야? 첫 항 n에 1을 대입하면 되는 거잖아. 첫 항이 n에 1을 대입하니까 R이야. 그럼 공비는 뭐가 돼? 공비는 요 자리에 있는 애가 공비잖아. R이야. 두 상황이 어떤 상황인 거야? 첫 항과 공비가 서로 같은 상황인 거지? 첫 항과 공비가 서로 같은 상황에서 잘 고민해보자. 만약에 R이요 2라고 생각해봐. 2.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인 거래. 자, n이 무한대로 간대. 그러니까 n 1, 2, 3, 4, 5, 6, 7, 8, 9, 10 계속 커져가는 거야. 이거 수렴할까 발산할까? n이 1이면 2가 될 거고 2면 4가 될 거고 3이면 8이 될 거고 3은 16일 거고 점점 커지겠지? 이거 발산이야. 어떤 특정 값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럼 생각해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제곱이면 발산인 거야. 4의 n제곱이면 발산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리미트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리미트 n이 무한대일 때 마이너스 2의 n제곱은 어떻게 될까? 발산인 거지. 1이면 마이너스 2, 2면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0, 64. 진동 발산하게 되는 거야. 맞아? 진동 발산. 생각해봐.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3의 n제곱 마찬가지겠지. 진등발산인 거야. 어디까지 계속 진등발산이니까 리미트 마이너스 1의 n제곱도 진등발산인 거잖아. 이해됐니? 좋아. 그러면 얘도 점점 이게 클수록 이놈이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무조건 진동발산인 거고 발산인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수렴하려면 점점 작아져야 되는데 1.1이라고 그래봐. R이 1.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1.1에 n제곱 하면 1.1에 제곱하면 뭐가 돼? 1.21 커져가고 있지. 이해돼? 그러니까 결국 1보다 크면은 무한대로 가면 계속 커져가는 거야. 이해됐어? 그런데 점점점 줄여갔는데 1의 n제곱이라고 해봐. 1의 n제곱. n이 1이든 1000이든 만이든 다 1인 거지. 이해됐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이렇게 등비수열의 극한은 핵심이 뭐냐? 공비의 케이스를 나눠줘야 돼요. 공비의 케이스. 어떤 경우? 첫 번째, 공비가 1인 경우. 두 번째, 공비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됐니? 근데 1이 아니라는 거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떠서? 1보다 크면 발산인 거잖아. 마이너스 1보다도 작아지면 발산인 거잖아. 즉 1이 아니라는 건 1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는 큰 상황, 이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물론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인 거잖아. 자, 결국 이 두 가지 합하면 뭐가 될까? R이 1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수렴 조건이 되는 거야. 수렴 조건. 즉 예를 들어서 리미트 가장 쉽게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해봐. 2분의 1. 1보다 작은 수지? 제곱하면 몇이야? 4분의 1. 세제곱하면 8분의 1, 16분의 1. 분모는 점점점 어떻게 돼가고 있어? 커지고 있잖아. 그럼 무한대로 하면 분모 엄청 커지겠지. 그거분의 1인 거니까 뭐가 될 수밖에 없어?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등비수열의 극한 첫 번째 케이스별로 나눠줘야 돼.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 오케이? 당연히 마이너스 1일 때는 발산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반드시 암기가 돼야 돼. 등비수열 극한의 수렴 조건은 뭐야? 공비가 1 이하 마이너스 1 초과일 때만 수렴하게 돼 있다. 이해됐어?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렇게 써있어. 자, 이거는 첫 항이 뭐가 돼? 첫 항이 n이 1일 된 거니까 AR이 첫 항이 되는 거지. 공비는 뭐야? 요 n제곱의 안에 있는 얘가 공비란 말이야. 이 첫 항하고 공비하고 같아 틀려? 다르지. 아까 우리 여기서 얘기했었던 건 첫 항과 공비가 같은 상황에서 첫 항과 공비가 같은 상황에서는 결국 공비가 1 이하의 마이너스 1 초과면 뭐가 된다? 수렴이 된다 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그런데 얘는 첫 항하고 공비하고 다른 상황인 거야. 첫 항과 공비가 서로 다른 상황인 건데, 자, 쉽게 얘기해 볼게. 첫 항이 0이야. 그리고 공비, 첫 항이 0이고 공비가 100이래.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뭐가 돼? 두 번째 항은 0에다가 100을 곱해야 되잖아. 그럼 뭐가 돼? 0. 그렇지? 세 번째 항은 뭐가 돼? 0. 네 번째 항은 0으로 수렴하는 거잖아. 그래, 이 공비가 R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크든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든 상관없이 첫 항이
뭐라면 0이라면 공비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렴할 수 있다는 거야. 0으로. 이해됐어? 그러면 첫 항이 0이거나 또는 이 공비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면 수렴한다는 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자 봐봐 어떤 상황이든 이 상황이든 공비가 1 이하의 마이너스 1 초과한 건 똑같아. 근데 첫 항과 공비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추가되는 게 첫 항이 공비하고 다를 때는 첫 항이 0인 경우는 0으로 무조건 수렴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야 돼. 힘들어. 이 방학하고 나서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지. 한 두세 문제만 더 볼 테니까 집중해. 알겠지? 이거 졸면 안 돼. 너무 중요해. 무조건 나와. 여기서 졸면 큰일 나. 알겠지? 선생님이 얘기한 게 제가 어디까지 얘기한 거냐면 그래 끝났어. 개념 설명은 다 끝났는데 한번 문제를 한번 하고 네 번째는 마이너스 3분의 2의 n제곱 이거에 수렴 발산을 조사하래. 자 이거 뭐야? 첫 항이 뭐니? 루트 5야. 공비가 뭐니? n의 안에 있는 걸 루트. 첫 항과 공비가 어떤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야. 그러니까 이 R이라는 게 뭐? 1과 마이너스 1 사이기만 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수렴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루트 5는 대략 몇이야? 2.2 어쩌고 저쩌고 거잖아. 1보다 벗어났잖아. 그럼 얘는 뭐일 수밖에 없는 거니? 발산할 수밖에 없다. 이해됐어? 그럼 이것도 어떤 상황인가 봐봐. 첫 항이 뭘까? 마이너스 3분의 2 공비도 마이너스 3분의 2야. 자 마이너스 3분의 2 이 안에 들어가니 안 들어가니? 수렴이야. 어디로?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간단하지? 자 그러면 확인 문제 두 번째 2번 볼게. x 플러스 1 곱하기 2분의 x의 n제곱 얘가 x 수렴하도록 이라고 얘기했는데 상황을 보자고. 첫 항이 뭐니? 첫 항이 n의 1 대입한 거야. n의 1 대입하니까 x 플러스 1에 2분의 x가 되는 거야. 맞지? r은 뭐라고? 이 n제곱 안에 있는 얘인 거니까 2분의 x가 공비야. 그 얘네들이 같아 틀려? 다르잖아. 다른 상황에서는 뭐라고 그랬지? 첫 항이 0이거나 공비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수렴한다고 그랬었거든. 그럼 첫 항 얘가 0이 될 수 있는 건 뭐야? x가 0일 때 또는 마이너스 1일 때 가능한 거지. 그 다음 공비 2분의 x가 1 이하하면서 마이너스 1 초하면 또 수렴할 수 있는 거야. 따라서 2를 곱해봐. x는 2 이하에 마이너스 2 초과일 때 수렴한다는 거야. 따라서 이거거나 이거면 수렴하는데 0 이 안에 들어가잖아. 마이너스 1 여기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수렴 조건은 x가 2